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는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생산력이 문제인 것 같지만 국민의 마음가짐이 분명하면 그 또한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며 또 망하는 나라 국민들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와 같은 국민의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알아 지금 나라가 처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우리 모두 완벽한 인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4가지 정도에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우파들이 있고, 둘째는 좌파라고 하는 사회주의가 있고, 세 번째는 무슨 파는 상관없이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사회가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보통은 마음의 중심을 혼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에,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 서울, 김포, 대구, 부산, 광주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방색도 있죠. 우리나라 지방색들.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혼 안에 그것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와 또 깡패들이 사는 사회는 사회가 서로 다른 것은, 착한 사람들의 세계하고 깡패들이 사는 세계가 서로 다른 것은 착한 사람들의 혼과 깡패들의 혼에 서로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깡패가 되고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그 사람의 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나라를 위하는 척하며 위장된 말을 하고 있지만 속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적을 위해 매국을 하는 것입니다. 혼 안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입은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분명하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해요.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맹점은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특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주체사상이라고 해서 새빨간 거짓 이념을 이상주의처럼 포장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면 젊은이들은 그것의 실체를 모르고 그만 홀딱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체사상. 여러분들 잘 모르죠?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주체사상 따른 애들이 많았어요. 이북을 보면서도 몰라요, 걔네들은. 그걸 믿어요, 주체사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고마운 걸 모르고 자유롭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학생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학생운동이라는 것이 나라를 전복시킨다는 건 몰라요. 주체사상을 위해서 한다고만 생각하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짧은 겁니다. 이른바 좌파 세력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세뇌시키느냐? 살기 힘든 현실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론이 살기 힘들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그 힘든 것을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하는 이론이 복음, 마치 무슨 성경책, 복음처럼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힘든 거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사회주의가 각인되면 그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이북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기가 들은 대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의 그걸 몰라요.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할 수 없느냐? 인간들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만 단합을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인간들이 믿질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면 사회주의는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 세상 일은 자기가 직접 해야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줘요? 또 어느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줘요? 이북 보세요. 지도자가 먹여 살려준다며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국가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좌파를 하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좌파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주의는 달콤한 이상과 다르게 여러분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배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없애고,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노동도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독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대체로 모두 장기 집권을 합니다. 이북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70년? 70년 조금 넘습니다. 저 푸틴 전에도 원래는 푸틴이 한 겁니다, 그거. 지가 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진핑이는 10년 이상 하겠다고 그러고, 저 장기 집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권자, 그리고 그 집권자와 거기에 붙어 있는 일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집권자에 붙어 있는 그 측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이자 장점이죠, 사실은.
처음에는 힘에 겨워 어렵더라도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갖추어진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잘 사는 거예요. 능력이 점점 불어나죠. 왜냐면 지나간 건 또 안 되니까 새로운 걸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은 능력도 늘어나는 거고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 국가 가보세요. 내내 똑같아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대로. 오히려 그 전보다도 못하죠. 그 전에 사회주의 하기 전에는 많이 발달돼 있었죠. 그때는. 그러나 그때보다 못하죠. 그럼 살 게 없어요. 아셨습니까? 완전한 능력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데서 또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역시 또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마음이 만족하면, 오히려 한번 끝나서 이거 잘했다고 해서 만족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필요한 것이 없어. 이걸로 만족했어. 그럼 필요한 것이 없어져요. 그럼 그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옛날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서 그게 우리 천성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천성이고.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앞서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은 우리는 택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 따라가려면. 저 사람들은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써먹지를 못해요. 지금. 구태연하기 때문에. 사회가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안정돼 있었는데 너무 안정돼 있었어. 그래서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30년 전의 월급이나 지금 월급이나 똑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벌써 한 10배를 뛰었느니 몇 배 주저앉았느니 이러는데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작용하는 발전이라는 걸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네 기술적인 발전만 믿고 있지. 그것이 일본의 큰 맹점입니다. 그게.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일부러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천성이 그래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확하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현실을, 그러니까 마음이 만족하지 않고 현실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영원히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자세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능히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 결실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가 결과를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에 부가 들어있는 사람은 현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부가 들어있어야지 현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웅다웅 가서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혼 안에 빈이 들어있고 열심히 일하면 빈으로 끝나요. 가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영혼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가난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부가 들어있는 사람은 현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이며, 영혼에 발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인생 또한 발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가나 예술인 등 모든 직업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이 거짓을 내세워 잘 살게 해준다는 사회주의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 텔레비전 보세요. 한쪽은 내내 거짓말하죠.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있는 것처럼 떠들면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니까. 방송에서 그래 보세요. 저 사람은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을 갖다가 술집에 가서 잠잤다 그러면, 그 텔레비전에 나와보세요. 저 사람 술집에 가서 잠잤다. 그러면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잠잤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눈으로 본 건 아니고 그렇게 떠드니까 그렇게 믿는다 이런 얘기. 이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거짓을 내세워 잘 살게 해준다는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을 선동하기 위하여 거짓말 또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셨죠? 한 번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당해야 돼요 지금. 그러고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아직까지 현재 상태입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내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도 아주 그냥 깨놓고 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하는 척. 민주주의를 위하는 척. 그 사람들 꼭 민주주의 위하는 척,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또 국민을 위하는 척.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북의 정식 명칭이, 우리는 이북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지만 또 북조선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북조선도 이북도 아니에요. 이북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요, 이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것처럼 말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민주주의를 위하는 척,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거지입니다. 거지. 아셨어요? 한 놈만 배부르고 나머지는 다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도 틀림없이 국민들한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네가 봤냐 내가 봤냐 없는 소리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자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아 각성해라. 보지 않았으면 믿지 말아라. 저 사람의 영혼을 네가 들여다봐라. 저게 진짜를 말하는 건지 가짜를 말하는 건지 이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냐? 그래야지 너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고마우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거짓도 사실처럼 떠벌리는 것입니다. 술집 가서 노래 불렀다 그러고 동백아가씨 불렀다 그러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결코 그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하면 그와 같은 속임수가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또 아무리 거짓말하더라도 속이 보여요. 이게 거짓말한다는 게 무슨 눈치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표시가 돼 있어요. 거짓말도 잘 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하면 그와 같은 속임수가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이 강해서, 우리 한국인은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해서 같은 편이라도 서로 뭉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개성이 강해서 서로 뭉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끼리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 외국 사람하고 개개인끼리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지만 전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전체의 흐름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 전체의 흐름을 망쳐놓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를 숙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요. 전체가 한 군데를 바라봐요. 그리고 전체가 그쪽으로 가요. 우리는 지가 좋다는 쪽으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 외세한테 침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밤낮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습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하는데 나하고 저 생각이 좀 틀리다고 해서 그 지도자를 외면하면 그 나라는 힘이 약해 그 또한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뽑아놨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괜찮은 사람 뽑아놨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일단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나하고 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면 그럼 또다시 사회주의자들한테 또 뺏기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힘이 약해서 그 또한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념을 가진 영혼이라면 누구라도 가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영혼에 박혀있는 진실을 살펴보고 말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됩니다. 사실은 자격이라면. 그래야지 저 사람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금방. 그걸 일일이 기다리면서 하고 있으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정도 안목은 갖춰 있어야지 지도자다라는 얘기예요. 지도자의 조건은 그겁니다. 아셨습니까? 나라는 이렇게 국민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원이 좋고 뭐 금은 보화감 나오고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영혼 속 안에 별로 이렇게 힘이 없으면 그 나라는 결국은 다시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에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만.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자기가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거나 사회주의가 되었거나 가리지 않고 자기만 좋다면 강도라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빠진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자기만 좋으면 사회주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회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야 비로소 그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끝내 못 살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주의 법칙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칙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그 또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끝내 다시는 못 살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사는 영국도 못 살게 되고 일본도 저렇게 잘 살다가 못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주의 법칙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칙만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그 법칙을 알게 되면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행동 대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건 영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해야 할 일은 속히 몸을 움직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배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이러면 우리도 다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해야 할 일은 속히 몸을 움직여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곧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지 영혼이 아니에요. 배가 부르다가 하여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이어야지. 잘 산다라는 것은 현실이 잘 사는 거예요. 현실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래야지 내 마음이 잘 산다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본인의 심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잘 관찰하면 영원히 잘 사는 현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생활을 위하여 우리 모두 마음가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이 마음이 부자라는 건 이게 뭐냐면 마음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만족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의 양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해야지 마음이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는 어디까지나 현실이어야지 마음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행동 또한 빨라지고 마음이 가난해야지 행동이 빨라져요. 또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